아무래도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이랑 제일 다른 거는 피부가 훨씬 두껍고 질기다는 거죠. 이렇게 많은 경우는 저는 아직 못 해봤는데. 안녕하세요. 밀리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민장환입니다. 오늘은 남자 안면거상 케이스를 준비해봤습니다. 60대 남자분 수술 전후 사진입니다. 왼쪽이 수술 전, 오른쪽이 수술 후 사진이고요. 정면에서 봤을 때 수술 전에는 아무래도 팔자주름이랑 입가주름이 좀 진하게 있고요. 턱에서부터 귀까지 올라가는 턱 라인이 울퉁불퉁하고 다소 둔탁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목도 왠지 좀 처져 있는 주름이 보이고 있습니다. 수술 후에는 팔자주름과 입가주름이 확연하게 옅어져 있고 턱에서부터 귀까지 올라가는 턱 라인 전체가 울퉁불퉁하지 않고 반듯하게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.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얼굴이 조금 더 갸름하게 보이는 걸 알 수 있고요. 45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효과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. 입가주름이랑 팔자주름이 흐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방금 말씀드린 대로 턱부터 귀까지 올라가는 턱 라인이 수술 전에 비해서 훨씬 반듯하게 올라가면서 턱에서부터 목까지 각이 뚜렷해지면서 음영이 훨씬 잘 보이게 되고 있죠.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는 턱 각이 둔탁하다가 조금 더 반듯하게 예리해진 걸 볼 수 있고요. 말씀드렸듯이 입가주름 쪽에서 접혀있는 흔히 심술보라고 부르는 부분이 확연하게 옅어지고 턱 라인이 반듯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여자분들에 비해서 머리가 짧기 때문에 헤어라인을 따라서 절개를 했을 때 흉터가 많이 보이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흉터가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. 그리고 귀 모양 역시 변형 없이 잘 수술이 마무리된 걸 볼 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이랑 제일 다른 거는 피부가 훨씬 두껍고 질기다는 거죠. 박리를 할 때도 당겨 올릴 때도 훨씬 더 힘이 많이 드는 게 제일 좀 다른 부분입니다. 그래서 회복 과정에서도 붓기가 조금 더 있는 편이고요. 조금 전에 사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머리도 일반적으로 훨씬 짧기 때문에 흉터가 더 드러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죠. 또 활동이 좀 더 격하고 많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수술 후에 출혈 발생 가능성도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해서 항상 주의를 더 기울이고 있는 편입니다.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피부가 더 두껍고 질기기 때문에 박리할 때는 좀 더 어렵거든요. 스마스층 박리하거나 피부 박리할 때 힘이 좀 더 들어가는 거 말고 피부나 조직이 확연하게 두껍고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박리하는 층을 찾기는 쉬운 것 같아요. 해부학적 조직의 구분이 뚜렷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근육도 크고 스마스층도 크고 두껍거든요. 그래서 박리할 때 피부가 아주 얇고 왜소하신 여자분들은 스마스층이 정말 과장해서 말하자면 비닐막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조직이 두껍고 탄탄하고 다른 층과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박리할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쉽기도 해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자분에 비해서 남자분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딱 남자가 더 오래 유지된다, 여자가 더 오래 유지된다기보다는 수술을 할 때는 일단 올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피부 조직을 당겨 올려놨기 때문에 피부 조직이 좀 더 탄탄한 분 아니면 피부 조직이 좀 더 물렁물렁한 분 요렇게 구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피부 조직이 탄탄한 분보다는 피부 조직이 물렁물렁한 분이 아무래도 중력의 영향을 조금 더 일찍 많이 받기 때문에 수술 효과는 조금 더 빨리 떨어진다고 봅니다. 이렇게 많은 경우는 저는 아직 못 해봤는데 제가 일단 구렛나루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머리 안쪽으로 헤어라인 안쪽으로 절개를 하지 않고 헤어라인을 따라서 구렛나루를 돌아서 절개를 하는데 그러면은 머리 쪽의 헤어라인은 변하지 않지만은 이 볼 부분이 올라가서 수염에 있는 분포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. 턱 수염이 구렛나루에서 이어져서 이렇게 나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뒤로 가니까 턱 수염의 분포가 좀 달라져서 수술은 받을 수 있지만 수술 후에 턱 수염의 모양이 어느 정도는 좀 변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제가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흡연 최대한 수술 후에
줄여주시거나 가능하면은 한 달 정도, 3, 4주 정도는 중단해달라고 말씀드리는데요. 흡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의 혈액순환, 회복 이런 거를 방해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술 같은 경우는요? 술은 저는 담배를 안 피고 술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담배는 좀 금기시하는데 술을 금기시하지는 않는데, 술을 드시는 게 수술 후에 문제가 되는 거는 절개 부위를 붉게 만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. 술을 일단 의사가 먹어도 된다고 하면은 얼만큼 먹어도 된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드세요. 술을 드셔도 된다가 아니라 한 잔 정도 식사하시면서 곁들이는 거는 가능하지만 약간 블랙아웃이 되거나 취해서 몸을 못 가는데 비틀비틀하다가 어디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술이든 흡연이든 수술 후에 안정적인 한 달이 될 때까지는 가능하면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죠. 안면거상 리뷰에 여자분들은 많이 있지만 남자분들 리뷰는 잘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남자 안면거상 케이스를 리뷰해봤습니다. 영상 보시고 아직 궁금증 남아 계신 경우에는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